저는 40살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사돈 어머니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 혹시 민지 웨딩드레스요. 우리 딸한테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지수가 얼마 전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웨딩드레스 한 번만 입어보고 싶대요.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빌려달라고요? 그것도 예비 시누이한테요? 어머님, 그게 민지 드레스는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좋겠네요. 지수가 한 번도 못 입어본 고급 드레스잖아요. 괜찮죠? 사진 몇 장이 뭐가 대수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지는 올해 27살, 회사 다니면서 만난 남자친구 준우 씨와 6개월 전에 약혼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딸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는 민지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800만 원. 제가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이건 제가 사고 싶어요. 제 인생에 한 번뿐인 드레스니까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 디자이너한테 주문했고 석 달 전에 도착했습니다. 순백색 실크에 손으로 하나하나 수놓은 레이스. 민지가 그 드레스를 처음 입어봤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수한테 빌려준다고요? 지수는 준우 씨의 여동생입니다. 25살. 민지보다 2살 어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민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니, 오빠가 언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전 오빠가 좀 더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민지는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걸 마치 단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약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민지가 은은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지수가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계속 민지 옆으로 파고들더니 포즈를 크게 취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같이 찍어요. 오빠 여자들이니까요. 그때 민지 얼굴이 굳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착한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돈 어머니한테 은근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민지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긴 한데 약혼식은 2사람만의 자리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사돈 되시는 분. 지수가 원래 오빠를 많이 따라요. 오빠가 결혼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까지 빌려달라고 하다니요. 저녁에 민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지야, 혹시 지수한테 드레스 빌려주기로 했어? 엄마, 준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지수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드레스만 한번 입어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된대요. 민지야, 그건 내 드레스야. 네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착하기는 한데 너무 착한 게 탈이에요. 민지야, 정확히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드레스만 입어보는 거야? 아니면 사진까지 찍는 거야? 사진 찍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스튜디오 가서 몇 장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사돈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찍으려고 하세요? 아, 그게요. 우리 결혼식장에서요. 어차피 민지 결혼식 일주일 전이니까 미리 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장소도 예쁘고요. 결혼식장에서요?
네. 그리고요. 민지랑 같이 찍으면 어떨까 해서요. 언니 동생이 나란히 웨딩드레스 입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민지랑 지수가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왜요? 안 돼요. 지수가 워낙 속상해하니까 언니 옆에서 같이 찍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민지도 괜찮다고 했는데요. 민지가 괜찮다고 했어요? 네. 준우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민지한테 물어봤대요. 민지가 괜찮다고 했다네요. 전화를 끊고 바로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지수랑 같이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는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진짜 괜찮아요. 어차피 제 결혼식 일주일 전이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가 대수예요. 지수가 힘들다는데.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웨딩드레스는 네 결혼식 때 처음 입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입으면 어떡해.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옷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야. 넌 그 드레스 사려고 1년 동안 모았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전 괜찮아요. 진짜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민지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예비 사위 준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수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웨딩드레스 빌려주는 거 알고 있죠? 아, 네. 제가 민지한테 물어봤어요. 민지가 괜찮다고 해서요. 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수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셔서요. 사진 몇 장 찍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민지랑 지수가 같이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힘든 건 이해해요. 근데 왜 민지 결혼식을 이용해야 해요? 장모님, 근데 민지가 괜찮다는데 민지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준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에 민지가 준우 씨 친구한테 턱시도 빌려준다고 하면 어때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결혼식장 가서 민지 옆에 남자친구가 턱시도 입고 신랑 신부처럼 사진 찍으면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우 씨가 뭔가 깨달았으면 했는데 다음 날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우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우가 어머니한테 장모님이 반대하신다고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준우 어머니가 화나셨대요. 엄마가 너무 속이 좁다고요. 뭐라고? 엄마, 제발 이번만 참아주세요. 일주일만 참으면 결혼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착함이 지금은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드레스랑 같이 입을 액세서리도 빌려달래요. 제 티아라랑 목걸이요. 어차피 같이 쓰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민지야, 그 목걸이 할머니가 주신 거잖아. 알아요. 근데 엄마, 일주일만이에요. 일주일 뒤에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드레스도 모자라서 액세서리까지? 엄마, 전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돈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액세서리까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 네. 어차피 드레스 입는 거 액세서리도 있어야 이쁘잖아요. 민지 거 빌렸으면 되니까 편하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가 심해요? 겨우 드레스 하나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돈 되시는 분이 너무 속이 좁으시네요.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부 드레스를 다른 사람이 먼저 입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먼저 입으면 어때요? 지수가 입어도 민지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민지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 민지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이용하면 어떡해요? 이용이요? 지금 저보고 며느리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시네요. 준우야, 이거 들어봐. 전화기 너머로 준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장모님이 우리 지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수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민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정말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뭐 어때요?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데. 민지야,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시작이 잘못되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그래도 엄마, 전 준우를 사랑해요. 준우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준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머니 편만 들잖아. 준우도 힘들어요.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넌 오늘부터 아프다. 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감기 걸렸어. 고열이 나. 엄마, 저 멀쩡한데요? 멀쩡하지 않아. 지금부터 아픈 거야.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까지 계속 아플 거야. 엄마, 뭐 하시려고요?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그냥 아픈 척만 해. 저는 바로 준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 씨, 민지가 갑자기 아파요. 고열이 나서 병원 갔는데 독감이래요. 예? 독감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한대요. 사람 접촉도 최대한 피하래요. 그럼 결혼식은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이틀 뒤에 다시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상태 보고 결정하래요. 장모님, 근데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픈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웨딩 플래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플래너님, 혹시 결혼식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연기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신부가 갑자기 아파서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일주일 전에 취소하시면 디포시든 환불이 안 돼요.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 상태로 해주세요. 이틀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가 아프다면서요? 네, 어머님. 독감이래요. 독감이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결혼식까지 일주일인데 무슨 독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픈걸요. 에이, 설마 꾀병 아니에요. 드레스 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면 뭐예요? 하필 지금 아파요? 지수 사진 찍기 전날 아프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수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우리 지수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레스도 받았고 내일 결혼식장 예약도 다 해놨어요. 그래요? 그럼 지수 혼자 찍으세요. 뭐라고요? 민지는 아파서 못 가요. 지수 혼자 찍으세요. 이게 무슨... 아니, 민지랑 같이 찍으려고 한 건데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더니 30분 후에 준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으셨죠? 네. 민지 정말 아파요? 왜요? 꾀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민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대요. 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민지를 믿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화나셔서요. 그래서요? 혹시 민지가 괜찮으면 내일이라도 지수랑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미 다 예약해 놓으셔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지는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지수 사진 찍으러 일어나래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 됐어요. 민지 좀 쉬게 해주세요. 이틀 후 저는 웨딩 플래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플래너님, 결혼식 취소할게요. 예, 취소요. 신부 상태가 안 좋으세요? 네, 회복이 안 되네요. 이대로 결혼식 강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디포짓 3천만 원은 환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사돈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결혼식 취소했다면서요? 네. 아니 왜요? 민지가 그렇게 아파요? 네. 회복이 안 되네요. 말도 안 돼요. 독감이 일주일 넘게 가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어머님 생각대로 하세요. 디포짓 3천만 원 어떡할 거예요? 그거 우리도 반 냈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뭐라고요? 사돈 되시는 분, 정신 차려요.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신부가 아픈데. 아니, 이게, 준우야. 네 장모가 지금 결혼식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어머니, 준우 아버지, 준우, 지수, 심지어 준우 삼촌까지 하루에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습니다. 장모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디포시티 얼마인데 이러세요. 민지가 정말 아픈 거예요? 병원 진단서라도 보여주세요. 지수 때문에 삐진 거죠. 인정하세요. 저는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틀 후 전화는 80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사돈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연타하더니 문을 두드렸어요. 사돈 되시는 분, 문 열어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3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어떡하고요? 저는 사돈 어머니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는 안 아파요. 뭐라고요? 민지는 멀쩡해요. 제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정말 일부러 한 거예요? 네, 일부러 했어요. 사돈 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왜요? 왜 이러세요? 지수 얘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뭘 어쨌다고요. 드레스 좀 빌려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뭐가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부 드레스는 그 사람 인생에서 한 번 입는 옷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겨우 옷 하나 가지고 옷이 아니에요. 민지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주문한 드레스예요. 민지 꿈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해도 돼요? 민지 결혼식 일주일 전에 지수가 먼저 입는 게 괜찮아요? 사진 몇 장 찍는 건데 사진 몇 장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수랑 민지를 같이 세우고 웨딩드레스 입힌 사진을 찍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민지 결혼식을 지수 위로용으로 쓰려고 한 거잖아요. 사돈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딸을 키웠어요. 딸이 힘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희생 위해서 이뤄지면 안 돼요. 그래도 3천만 원을 날리면서까지 이럴 일이에요. 이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걸 넘어가면 민지는 평생 뒷전이 될 거예요. 지수가 힘들 때마다 민지가 양보해야 하고, 민지가 참아야 하고, 민지가 손해봐야 해요. 그렇게 살라고 제가 민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사돈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민지를 존중해줬으면 해요.
민지는 어머님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지수 언니도 아니고 지수 위로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준우 씨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가족은 서로 존중할 때 유지돼요. 준우 씨가 민지 편을 들어줘야 해요.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민지한테 직접 사과할게요. 그리고 준우한테도 단단히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식은요? 2주일 후에 다시 할게요. 그때까지 준우 씨가 민지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약속을 하면요. 알겠어요. 제가 준우한테 말할게요. 사돈 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우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응.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해야 할 말 다 했어. 엄마, 고마워요. 민지야, 엄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해. 알아요. 근데 엄마가 없었으면 전 계속 참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야. 네가 혼자 못할 때 엄마가 해주는 거지. 2주일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준우 씨는 민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민지 편을 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돈 어머니도 공개적으로 민지한테 사과했습니다. 민지야,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 딸처럼 아낄게. 지수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렸대요. 지수야, 이번에는 네가 참아야 해. 오빠 결혼식은 오빠 것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엄마 덕분에 제대로 된 결혼식 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였어. 엄마는 그걸 지켜준 것뿐이야. 민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누구도 입어보지 않은 민지만의 드레스였어요. 3천만 원,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존엄을 지키는데 3천만 원은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민지는 행복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민지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